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계속 비가 한 일주일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 내리고 있고요. 그래도 뭐 더위는 밤에 에어컨을 안 트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제 더위는 물러갔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오늘은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사주적경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수명가 2번입니다. 2번. 직업이 경찰관 사주인데, 사주 척권 3권에, 두 번째, 3권에, 옛날 자강기 서경 선생님이 집필하신 사주 척경 지금, 저번에 첫 번째 거부터 했는데, 한 3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해보기. 이게 한자가 엄청 많아요. 예. 한자가 많아서 옛날 고수다 보니까, 뭐, 그냥 어머님, 이렇게, 뭐, 두 어머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 표현을 자당님께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한자를 하나하나 찾아야 돼서 그게 좀 힘들더라고. 또 무엇보다 글자도 작고 이래서요. 그래도 뭐 틈틈이 공부하는 데는 괜찮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씩 보면서 하고, 이석영 선생님께서는 궁성론, 그러니까 기둥으로 많이 보신다든지 아니면 신살론으로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해서 가장 깊이 있는 학문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상권에 보면 간단하게 적어 놨어요. 그죠?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 핵심만 뽑아서 적어 놓으셨다고 봅니다. 좀 이따 책 보고 하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자, 5월에 기토잖아요. 계절을 항상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5월의 기토. 5월의 기토 같으면 화생토를 해니까 일단 여기 등령을 했습니다. 그죠? 사화가 또 화생토 해주니까 득세를 했죠. 등령 득세를 해서 신왕한 사주입니다. 지금은. 5월의 기토 같으면. 근데 5월은 이제 계절적으로는 너무 뜨거운 달이잖아요.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기토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가색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기토는. 어쨌든 논 밭이고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심고 뽑고, 가색의 힘을 갖고 있고, 어쨌든 간에 결과물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도 표시적으로 필요하지만, 자, 땅은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든지. 간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임수도 중요하다. 임수뿐만이 아니고 수기운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월의 기토는 필수적으로 임수를 봐야 되는데 임수를 띄우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 모양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주가 뭐 예쁘다고 표현합니까? 좀 괜찮잖아요, 사주가. 근데 5월에 이제 병화를 띄웠으니까, 5월에 병화를 투출시켰으니까 잘 파란색이 안 보이죠? 병화를 투출했으니까 인수격도 됩니다. 인수격도 되고, 또 일지로 봤을 때도 인성을 투출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 또한 인수격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국이 이렇게 짜여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짜여지죠. 전부 목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강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돼요. 굉장히 신강한 사주기 때문에 5월에 인호술 합도되고, 년지하고 월지하고 합도되고, 사오미 합도되고 하니까 지지합을 해서 전부 열기가 너무 조열한 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임수 신금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임신시가 아무래도 용신으로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기운으로 이제 운이 들어와도 괜찮고, 아니면 수기운으로 들어와도 되고, 신강한 사주는 기본적으로 용신을 뭐로 쓰냐면 식재관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식상 같은 경우는 용신이, 만약에 식상을 용신을 쓴다면
하나만 있어도 그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면 신강한 사주가 국이 이루어져야지 그 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재관이 이제 그 식상하고 재가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주는 경찰과 사주로 갔을 것이다. 이때 보고 간단하게 보면 이렇고요. 제가 이제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사주 첩경 책을 풀이해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16페이지 보면 자, 건명. 자, 남자는 건명이라고 하고 여자는 곤명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알아두시면 되고. 자, 건명이니까 남자 사주고요. 4일 보면 이제 풀이를 해드릴게요. 4일 생인 인옥견신 명등 경찰 하여 본다. 이거는 뭐냐면 4일에 태어난 사람이 인이나 신을 봤다. 4일에 태어난 사람이 인신을 봤다. 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를. 인신을 봤다 하면 형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실 형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위에서 뭐 보자고요. 사주에 양이 셋, 음이 하나 되어 한나라, 초나라 싸움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사주에 양 셋, 음이 하나. 이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저 천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양간이 세 개고 음간이 하나라서, 한나라, 초나라 싸움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비유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초나라에는 항우가 있었고, 그죠? 한나라에는 유방이 있었잖아요. 저도 자세는 모르는데,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면 항우가 항상 우세했다고 해요. 그래서 10번을 싸우면 9번, 10번을 다 항우가 이끄는 군사들이 이겼는데, 한 번은 이제 100번을 싸웠으면 100전 100승이라서 항우가 계속 이겼었는데, 그 군량미가 떨어졌어. 군량미가. 그래서 항우가 유방한테 가서 우리 휴식을 하자. 뭐라 합니까? 전쟁 휴전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유방이 이제 반대를 한 거지. 그래서 항우 이제 진지를 갖다가 이렇게 삥 둘러싼 거예요. 삥 둘러싼 거야. 진지를. 그래서 유방이 자기 군사들한테 항우인 이제 포로들이나 자기들 군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들한테 그걸 얘기한 거야.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라. 삥 사면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둘러싸고. 그러니까 항우가 항복을 해서 99번을 이기고 한 번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초나라 싸움, 한나라 싸움.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다. 이거 사면초가라. 이 말이죠. 이 기토는. 그러니까 지금 기토가 갈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초가에서 초가가 초나라 노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면에 둘러서서 초나라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렇고, 싸움과 같도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연월 인호가 잘 합하고 있으니, 손조 때의 가정이 하락했다. 이거는, 년하고, 월하고 인호술 합을 말하는 거죠. 합을. 그러니까 합을 됐다고 해서, 손조 때 가정이 좀 하락하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7.8기 패전했다, 승전했다 하다가, 개선지가 마침내 승전의 노래를 부른다. 뭐,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풍파나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내가 이겨낸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관과 직인이 갖추어 있으니 국록을 먹는 관리역 사주로다. 그러니까 관과 직인, 인성하고 관이 잘 갖추어 있을 때 관인 상생이 된다 얘기죠. 이거는 관인 상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록을 먹는다 하면 나라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을 했는데 인사 형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형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관인상생
관과 인성이 갖추어 있으니 국록 먹는 관리의 사주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대의 천직이 아마도 교육가나 이게 뭐지? 교육가나 경찰일 것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인수격을 띄웠기 때문에요. 인수를 쓰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수격을 볼 때는 교육과는 학문 쪽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경찰, 형사를 끼고 있으니 경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시 사신이 형을 이루었으니 손에 형권을 주기 쉽도다. 일시, 그러니까 일시에 사신형, 형살이 이루어졌으니까 겼으니 형권을 쥐기 쉽도. 그러니까 칼을 쓴다는 거죠. 형사에 관한 권력을 쓴다는 사람이에요. 이 뜻이에요. 만약 형권을 잡아보지 않으면 한번 감금하여 봄이 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사주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형권을 잡을 힘이 없으면, 이 칼을 잡을 힘이 없으면 내가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구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든지 구속을 되는 건지는 사주 종이 한 장 차이고, 의사가 되든지 환자가 되든지도 그런 종이 한 장 차이. 그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형사를 쓸 수 있으면 경찰이 돼서 권력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고, 형사를 당하게 되면 내가 구속되거나 감금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오늘 풀이 해봐야 될 거죠. 나중에. 그죠? 그리고, 잡아보자는 했고, 자, 처궁에 고진살과 사명이 있으니 삼방에 관을 걸어 보아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자, 사명이 처궁, 부부궁에 처궁이 사화잖아요. 형살이 걸려 있고, 고진살 저번 시간에 했죠. 남자 건명 같으면 고진살이 임묘진이에요. 방합에서 뒷글자 사화. 그러니까 배우자궁에 고진살을 깔고 있으니 삼방에 관을 걸어보야 한다면 그 결혼을 재혼을 몇 번을 한다 이 얘기죠. 고진살에 대한 무서움을 얘기하신 거고, 여기서는 생사사별 상가지서라. 살아 이별하면 죽어 이별하여 새 집의 사회 노릇을 하게 된다. 뭐 이거 부부형 망신, 부부궁이 이것도 인호술의 사화는 망신이거든요. 망신살. 그러니까 망신을 두고 있으니 새 집에 사회 노릇을 한다. 장가를 3번 간다. 이런 뜻이고, 상관이 사명을 당하였으니 조모나 장모의 횡액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상관이 사명, 화생토하니까 토생금하니까 요 금은 상관이잖아요. 이 상관이, 기토한테 상관이 뭡니까? 조모, 할머니나,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되죠. 장모, 육친으로 할 때는. 형이 되니까, 이때 만약에 뭐 사화의 운이 들어왔거나, 신금의 운이 들어왔거나, 인목의 운이 들어왔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행역이 생긴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중점적인 건 뭐냐면, 이 형사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형사를 가진 자는 형권을 쓴다는 거 하고, 이렇게 고진살, 과숙이 있거나 하면 외롭게 지내고 재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는 국록을 먹는다. 그러니까 경차가 된다. 그 중에 왜 경차관이냐면 형록을 먹기 때문에. 경차관이 안 됐다면 인성을 써서 교육과가 됐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상일이 정제격이잖아요. 그래서 경차관으로 가지 않았겠나.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나오는 돈도 있고, 돈 욕심도 있고, 하여튼 뭐, 운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 사주는 임신으로 해서 빛을 발한 사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척경에서는 주는 요점은 뭐냐 하면요. 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궁성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위주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육권에서는 또 다르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에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안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대운도 안 보시고 한 것 같으니, 어쨌든 이걸 나중에 심심할 때마다 해보고 좋은 책이니까.
그 한나라 초나라 싸움에 빛내는 거는 제가 삼령 이름 이 뜻하고 이거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으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사주 첩경 2권 상권의 2번 추명과 2번 경창한 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뵐게요.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